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가 동부권 지역사회가 꾸준히 요구했던 2021년 전남도 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결국 공개했습니다. 용역 공개 결과 주요 지표들이 목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전남도의 의대 설립 행정 정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전남도 주도의 여론 수렴 절차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가 지난 2021년 수행했던 전남도 의대 설립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던 용역은 전반적인 지표에 대한 결과가 서부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남권 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효과, 즉 BC 분석 결과 서부권 1.44, 동부권 1.35였습니다. 전남의 의대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부권과 동부권 모두 경제성이 있는데 서부권이 더 높다는 분석인 겁니다. 도민 요구도 조사 결과도 설립 필요성 항목에서 목포권 83%, 순천권 82%로 목포권 의대 병원 설립에 대한 도민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이처럼 서부권을 향하고 있는 결과치에 대한 동부권 반발이 부담스러운 용역을 공개하는 시점까지도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이런 자료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 이걸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용역 기관에서 이것은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들한테 말씀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입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전남도가 용역 결과 공개와 함께 요청해온 오는 17일 오자회동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주도의 여론 수렴 절차에 참여 여부도 전남도의 의대 설립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내에서는 전남도가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또 다른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용역 결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순천대와 목포대 용역 결과를 열람한 뒤 직접 공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순천대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혀 결국 무산됐지만 의대 행정과 관련해 전남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전남도가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공개했는데도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는 동부권의 반발 여론. 이제라도 전남도가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 주도의 전남권 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극심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네, 한편 전라남도는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포럼을 보성에서 개최했습니다. 국립전남의대 범도민추진위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전남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으며 정부, 전남도, 의료계, 대학 등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남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는 정책 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등 각계각층 도민대표 33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전남도 의원은 어제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립대 사범대학 중 10개 이상 학과를 운영하고 부설학교가 없는 학교는 순천대가 유일하다며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는 2028년부터 기존 4주 교생 실습이 한 학기제로 운영된다며 순천대 사범대학은 실습 학교가 없어 인근 지역 중등학교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부설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미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학생의 맞춤 수업을 돕는 글로컬 미래 교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미래 교실은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데요. 전남교육청은 박람회를 거쳐 미래 교실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모둠으로 배치한 책상마다 학생용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수업 자료를 보거나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화면에 필기도 가능합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은 학생의 표정과 반응을 분석합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교실 곳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돕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구축한 미래교실은 오는 2030년 예상되는 교육 현장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여수와 목포에 우선 한 곳씩 설치해 미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사 연수와 시범 수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교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는 미래교실을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은 실제 글로컬 박람회장에 초중등, 유치원 등 모두 6개 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수업을 경험하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운영과 박람회 기간 수업을 바탕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과가 좋을 경우 미래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네, 전남도 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들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연계해 전남 독서 문화 한마당 행사를 펼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독서 문화 한마당 행사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30개 체험 공간을 설치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산업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국가산단을 두고 전남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수산단의 수소 인프라 등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남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여수산단은 전남 경제의 중심축으로 국내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잘못 대응하면 암울한 경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수산단의 생산 실적은 약 84조 원으로 전국 국가산단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준공 승인까지 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사업 도중 부도 처리되면서 광양시는 10억 원의 재정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 동강면과 옥룡면 일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된 생활용수 공급 사업. 지난 2017년부터 4년간의 공사 끝에 송수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국비 포함 예산 60억 원이 투입됐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광양시가 10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광양시가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먼저 주고 준공 승인까지 내어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는 1차 사업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부도 처리됐습니다. 공사 집행 금액 24억여 원 가운데 시공된 것은 절반가량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광양시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3차 사업에 대해서만 1억 7,500만 원을 회수했을 뿐 10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지 내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준공을 내주고. 광양시 내부에서는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압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공정을 늦어지고 신속 집행을 계속 정부나 도에서 쪼고 그러니까 계약 물량은 내에는 있는데 공사 추진일이 좀 더디다 보니까 좀 더 지급을 해주는가 보더라고요. 광양시는 당시 현장 감독 공무원 등 3명에게 많게는 5억 5천만 원, 적게는 4,300만 원의 변상을 청구했지만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해 감사원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양시의 미흡한 행정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해룡 일반산업단지 2단계 2차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 60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해룡산단 2단계 2차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부지로 매립지가 아닌 견고한 지반 위에 조성돼 지반 개량 없이 공장 설립이 가능하고 부지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양경자청은 해룡산단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산업단지 기반시설 예산 편성 등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일조량 감소 등으로 전남 양파 재배 면적의 20%의 생육 장애가 잇따르면서 전남도가 정부에 재해 인정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무안과 신안, 양파밭 1,370여 헥타르에서 잎마름과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양파 생육 장애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에 투입된 20대 잠수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 재해라며 원청과 하청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장례도 중단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청년이 영정사진을 든 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선소 내에서 작업 중 숨진 22살 잠수부 고 이승곤 씨의 동생입니다.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형 이 씨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산업잠수과를 졸업하고 잠수부로 입사한 지 7개월, 본격 작업에 투입된 지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학생 때부터 수영장 다니면서 물도 좋아했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충실하게 살았는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과수의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료들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수 작업자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잠수 작업자에게 신호밧줄 등 응급 상황을 위한 장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4명의 잠수부가 있었지만 육상 감시인은 1명뿐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생산 질주의가 빚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구조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이 씨의 유가족들은 원하청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원청인 HD 현대사모 측은 사태가 최대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 당일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120톤이 넘는 철제 선박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조선소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 상황.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사이 숨진 3명의 노동자를 포함해 올해 전국 조선소에서는 8건의 사고로 10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 소속 노동자들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무손다 문바 람사르 사무총장이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 노관교 순천시장과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무손다 문바 사무총장은 순천의 우수한 습지 도시 사례를 제15차 람사르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에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정원과 동천, 순천만을 둘러봤으며 멸종 위기종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를 뽑은 사례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생명보험 해지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 2월 2달 동안 고객이 해약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약 114만 7천 건으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수시민회관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지난 1987년 개관한 여수시민회관은 노후화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면서 6개월간 시설 개선 공사에 들어갑니다.
순천대학교가 신재생 에너지 기업 드림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대학 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받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 오진택 대표이사는 순천대 88학번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추진과 의대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종일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났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은 이어지겠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단계 보이며 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은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23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활동하기에 좋겠지만 아침과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5도, 광양 13도, 순천 12도, 고흥 10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23도, 순천 24도, 광양 25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30분, 간조 시각은 아침 8시 3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네, 순천대학교가 개교 8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순천대인 표창, 글로컬 대학 30 감사패 전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창학자인 우석 김종익 선생 기념비에서 헌화를 하고 쓰레기 줍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수시가 이달 말까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성인 80명, 중고등학생 20명으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61개 노선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준법 운행 여부 등 13개 세부 항목을 평가합니다. 여수시는 평가 결과를 버스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금 지급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수산물 방사능 조사반을 상시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현장 조사원 5명을 채용해 위판장과 수산물 판매 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하루 200건 이상 수산물 방사능 측정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에는 핵종 판별이 가능한 방사능 측정기를 추가로 구입해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19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늘 16일, 17일 이틀 동안 청해진 스포츠센터 등 완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전은 전남 22개 시군 선수단과 경상북도 선수단 등 모두 2,000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소프트 테니스 등 9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완도군에서는 이번 대축전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10월에는 제36회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 바우처를 배부합니다. 순천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순천 우짱, 아래짱, 여정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1인당 5,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증정합니다. 또한 순천 우짱에서는 오는 15일부터 3일 동안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가 청년들의 문화활동비 지원을 위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8세 청년들에게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등 문화복지비를 1인간 연간 25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2,290여 명의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 해경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 여수 해경은 관할 해역 내 주요 항로와 사고 다발 구역을 점검했으며 검은 파출소를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해경은 앞으로 성수기 출어선 조업지와
낚시 어선이 밀집한 구역을 중심으로 해상 치안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